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329강은요. 바로 어제 발표된 6월 17일 날 제27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급격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시중 부동 자금이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재정 집행이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을 좀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값이 유지가 되니까 좀 들썩거린다 또 이런 생각이 들려서 아마 정부가 특히 이제 그걸 쭉 상황을 보니까 개인으로는 이제 차입금도 이 대출금도 많이 차단돼 있고 또 개인이 그 큰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부잣집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자녀의 주식 이름으로 설립해가지고 법인 취득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좀 많이 관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요 원천이 있는 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구나.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섰습니다. 이건 제가 2020년 6월 12일자 안세 재경전원에서 이렇게 왜 법인 취득이 열풍인가 이거에서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비교해 놨을 때 법인으로 취득해도 별로 실익이 막 크진 않다. 종부세만 좀 듣게 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세율은 이제 어차피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55, 60%, 55%쯤 되고 법인이 60%쯤 되니까 5%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익에 대한 세율 차이는 아닌데,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하고 법인이 별도의 인격이니까 따로 차단된다는 거에서 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제 방송하고 연관은 없는 거고 원래부터 법인 취득에 대한 열풍이 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규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법인 현행은 개인이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 취득치 여러 가지 대출 차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법인을 별도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재 앞으로의 향후 6.17 대책과 어떤 비교점이 있고 향후 차이점인지를 한번 그 설명식이 아니라 비교식을 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은 이제 현재 주택은 6억까지는 1%부터 9억 초과는 3%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일본 부동산 4%고 공장의 신증설만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데 현재 세율은 똑같아요. 앞으로 향후의 대책도. 왜냐하면 이 세율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또 아파트나 주택은 공장이 아니니까 중과세가 될 리가 없고, 중과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추전부도 아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똑같고 취득 단계에서 취득하고 나서의 법인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이 잠을 자는 데가 아니니까 주택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운명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비운명 부동산에 대한 불이익이 이제 과거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중과세율에 처분량도 등등.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불이익이. 단 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자 송금물살이만 있고, 법인에 대해서 이제 개인하고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중과산세율이 한 10% 내지 20%더 있다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 42%에 비하면 낮이기 때문에 그걸 합산하는 개념인데, 역시 이 부연물 향후에도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급자 종부세 문제가 없고, 자기 자본이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자가 안 나가니까. 그다음 제한세 관계, 지방세인 제한세까지도 이제 법인이 소유한 것은 개인하고 구분 소유에 대해서 실소세율부터 다단계 누진세를 적용해서 개인과 구분하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개인 통합보다 일부 유리하는 것이 아직도 적용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현재 이 부동산 대책 관계없이.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개인이니까 따로 계산하고 법인은 법인이 별도 인격이니까 따로 계산해서 부잣집이 자기 개인 부동산이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따로 구분하니까 이 다단계 누진세율에서 이게 따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게 따로 있으니까 다단계 누진세율이 2번 적용되는구나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하고 별도 분리된 금액으로 낮은 세율부터 적용해서 유리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법인으로 하면.
근데 이거를 그래? 이거부터 차단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법인을 분리 소유하는 유리함을 아예 박탈하는 유리한 것을 박탈해서 아예 그 법인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까지 3% 해버리고 3주택이나 조정지역은 4% 해버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종합부동산 세율이 3% 4% 가서 된다면 사실 항복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또 그전에는 이제 법인도 기본공제액을 6억을 적용해줬고 물론 개인은 이제 1세 주택의 경우는 9억까지 됐으니 이거는 이제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6억은 적용해줬는데 이 6억은 공제 적용 안 하겠다. 왜? 이 부자들이 개인 부유분에서 이미 6억 적용을 다 반주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법인 설립한 것은 실제 법인의 인격은 달라도 주주가 거의 그 부자일 테니까 아니면 명의 신탁을 통해서 했을 테니까 이미 있다. 그래가지고 6억 공제를 적용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를 최고로 율로 해버리고 6억 공제 안 하면 이제는 뭐 법인으로 이 아파트나 주택 등 자녀용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얘기죠. 불가능해. 더 오히려 불이익이 커서 그냥 원래대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또 주택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는 것이지 뭐 법인을 설립해 산다는 게 좀 약간 웃기잖아요. 법인 자체가 뭐 잠을 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제 날라갔다 이 두 가지가. 이게 큰 거예요. 가장 큰 쟁점이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아예 해버린다는 것. 그다음 기준 과세금액에서 6억을 아예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큰 것이다. 그다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전에는 이제 8년 이상 보유분에서는 비과세 가능했는데 이제는 종부세 과세 합산으로 받겠다. 과세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이렇게 있고 이것도 꽤 큰데 어쨌든 이것도 큰 것의 일종이다. 그다음 임대이익의 세율에 대해서 개인은 이제 원래부터 당연도 다당이세를 적용하고 법인은 이제 법인의 소속한 사람의 개인 급여를 지급하고 나는 나중에 차익에 대해서 누진세를 시입해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세율이 잘리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인과 개인의 별도 분리과세라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양도 차익에 대한 총 부담률이 개인 사업자 부담률 50 내지 55%, 법인은 60%인데 여기에다가 중과세를 10%를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70% 내로 이제 60% 내에서 70% 내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세 주택 비과세는 이제 개인은 원래부터 불가능하죠. 1세대가 아니니까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1세대의 개념이 없으므로 불가능 역시 불가능 그대로 똑같고요. 그럼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세율을 이제 전에는 지금까지는 10% 추가 중과세율을 해서 제외시켰는데 이제는 10%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21차 부동산 대책에서는 개인용 주택에 대해서 법인이 명의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종부세율을 이제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6억을 아예 제외시켰다, 배제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법인 이름으로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어떤 생각이나 의사결정은 사실 의미가 없어진 그런 꼴이다. 왜? 다른 세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법인이 높은데 이거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개인이 있는 것에 더 얹은 거를 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네 거지, 네 거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최고 세율과 기준 금액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최고 세율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 법인으로 취득하라는 요건을 완전 차단했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사연 대표 박은영이었습니다.